생육 저하, 병해충 증가, 영양 불균형 등 연작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돌려짓기.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를 심습니다. 작물의 건강과 수확량을 위해 정기적인 방제와 철저한 양분 관리 실천. 농사는 기본에 충실만 하면은 농사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단 없이 근적외선 기술을 이용한 AI 비파괴 당도계로 출하 품질 균일화. 선별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당도 측정을 해서 엄격하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땅에서 특별한 작물을 키워내는 부자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팀에게 온 제보 영상. 함안에 연관식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부자라이에. 꿀 떨어지는 부자농부를 찾아 경상남도 함안으로 바로 달려간 연희 PD. 잔뜩 들떠 있습니다. 하만의 양관식이면 박보검? 박보검 얼굴에 무쇠 같은 남자 양관식과 그가 우직하게 사랑한 오해순을 기대하며 힘차게 찾아 나섰는데요. 아니다, 이제 말하면 무겁네. 어이구, 한 하우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다정한 남녀의 대화의 주인공. 어디 보자, 저분들일까요? 혹시 양관식 같은 부자농부세요? 자, 드디어 공개되는 함안 양관식. 어떡하지? 제가 양관식입니다. 아니, 연희 PD 뭘 기대한 거야? 애순이는 저기 있네요. 애순이는 기대했던 그 애순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오, 애순 씨 맞네. 함안의 애순이 반갑습니다. 오, 고우셔라. 대표님 그럼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 안 보이십니까? 풀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안 보이는데? 네, 그럼 이리 잠깐 와서 보세요. 어디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이 수박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 예쁘죠? 아, 수박! 한 입 베어물면 시원한 단물이 쫙! 더위에 지친 몸에 청량한 수분을 채워주는 여름 대표 과일이죠. 수박으로 연 매출 2억 3천을 올리는 강주홍입니다. 변혜선입니다. 함안의 폭삭 소가수다 수박 부자농부 강주홍 변혜선 부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16,000제곱미터에서 하우스 수박 재배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강주홍 부자농부. 묵직한 껍질 속에 꿀맛 같은 과육으로 1등급만 출하한다는 그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 남편 수박 농사 잘 짓네요. 아침에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온실 가루가 많다. 자, 수박 예쁩니다. 오고 가는 칭찬 속에 웃음꽃이 만발인 수박하우스. 아이고, 일손도 척척 호흡이 딱딱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박 아래 받침대는 왜 놓는 건가요? 이 색깔이 노랗거든. 예. 이 노란색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돌려서 깔아놓으면 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또 이 제품이 모양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밑에 깔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수박의 색도 잡지만 둥글게 모양도 잡아준다고요. 그런데 수박색이 진한 것이 우리가 평소 알던 그 수박색과는 좀 다른데요. 뭐 어떻게 이 품종이 다른 건가요? 이건 품종이 흑수박이라 그래가지고 표면이 검은 수박입니다. 검은 수박이 일반 우리 호피 모양 수박보다는 당도가 업이 돼가지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은 농사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당도가 높고 씨앗이 적으며 과육이 부드럽다는 흑수박. 한번 먹어보면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네요. 대표님은 어디서 이렇게 미인을 이렇게 얻으셨어요? 미인입니까? 미인이 좀 몰라요. 많이 따라다니셨을 것 같은데? 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외사촌 여동생이 친구인데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래 만났습니다. 사모님은 처음에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아니 뭐 그 기억이라는 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대표님 수박 농사 잘 지세요? 1등이에요. 잘 짓는 편입니다. 남편이 첫인상은 말할 수 없지만 수박 농사는 1등이라고 단번에 칭찬해주는 아내. 그럼 됐죠 뭐. 수박 예쁘다. 농사 잘 짓어요. 부자농부의 또 다른 수박하우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형님.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수박 사러 오신 분들 같지는 않고 우리 도움을 많이 주시는 우리 조합장님,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무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무님. 특별히 오늘 오셨어. 제 수박이 좋아가지고. 부자농부의 수박이 너무 좋아서 구경 오셨다는 분들. 두드려도 보고 또 뒤집어도 보고 너무 꼼꼼히 살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 꼭지를 따서 들어보세요. 아유, 정말 멋지다. 아이, 무거워. 그래서 요 포장 같은 경우에는 줄 상태나 요 저 수박 외형이나 뭐 제가 점검했을 때는 그 뭐 나무날 데 없이 숙기가 되고 작업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약 300여 농가되는 수박 특구 하만. 최고 품질의 수박만을 유통시키기 위해 출하전, 포전 조사 요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수박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최적의 출하 시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들고 가면 돼요. 요거는 가져가서 다 측정하면 되고요. 예. 자, 출하 시기를 결정짓는 당도 테스트. 부자농부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과연 오늘 출하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유 칼을 대자마자 쪽 갈라지네, 쪽 갈라져. 자, 과연 그 속은 우와. 좋다. 감탄이 터지는 빨간 속. 당도는 보나마나일 것 같은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부자농부의 수박 당도는 얼마? 12.8브릭스. 후숙을 거치면 2브릭스 정도는 더 올라간다는 수박 당도. 자, 미각 테스트 안 해볼 수 없죠? 어때요? 구슬 때문에 좀 당도가 더 올라가잖아. 역시 수박이다. 예. 촬영을 하셔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110. 한번 찍어볼게요. 좀 전에 물로 씻어서. 정말 당도 좋다. 진짜 달아요. 예, 많이 다르죠. 네. 이 시기에 이런 당도 나오기가 힘든데. 힘들지. 아니 식감도 너무 부드럽고. 아삭하고. 예. 우리가 접을 붙이는데 대목이 찬박이야. 호박과 찬박 두 가지를 하는데 이분은 리스크를 안고서도 찬박 재배를 고집하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수박은 찬박과 호박 대목에 접을 붙인 모종으로 재배하는데요. 호박 대목은 병충해에 강한 반면 찬박 대목은 병충해 관리는 까다로워도 맛과 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찍고 나서 잡수 있어. 당도 좋고 뭐 최고의 정말 수박입니다. 최고의 수박이다. 특히 올해는 당도가 안 올라서 다들 애먹고 있는데 진짜 농사 잘 지었네. 고맙습니다. 칭찬 일색인 부자농부의 수박. 자, 그렇다면 검수 결과는? 한 12.2 정도만 되면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8이 나오니까 충분히 작업을 해도 아무 무리 없이. 예. 대표님 그럼 이제 얼른 수확하러 가시죠. 안 됩니다. 지금은 더워서 안 되고 이따가 해가 진 저녁 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저녁에 수확을 하신다고요? 아직 해는 중천, 한시가 바쁜데 넉넉고 기다릴 순 없고 저기 그러지 말고 그럼 관리가 까다롭다는 찬박 대목 수박을 당도 높게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럼요. 나름대로 다 비법이 있습니다. 아이고 역시 화끈하시네. 이참에 그 비법 좀 배워볼까요? 요 잘라 나가. 하지만 너무 화끈해서 싹 다 태워 먹으셨을까요? 수박은 온데간데 없고 잎과 줄기들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우거지도 아니고. 엊그저께 수확이 끝난 밭입니다. 비법은 이것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수확이 끝나야 시작된다는 재배 비법. 아, 혹시 그럼 이 마른 잎과 줄기를 이용한 무슨 묘수가 있는 걸까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또 아니라고요? 예, 이거를 비료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모아가지고 말려서 예, 걷어내고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 수확이 끝난 밭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요? 그 작업이 끝난 자리라며 안내한 하우스의 건너편. 그런데 앙상하게 남은 하우스 골조 아래 물이 한가득 고여 있습니다. 여기 밭에 물이 가득한데요. 이거 어떡해요? 뭐가 심겨져 있잖아요.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예, 모가 심겨져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멀리 보세요. 아, 진짜 모가 심어 있네. 근데 모가 왜 여기 있어요? 예,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를 심습니다. 엥? 연작 피해 방지용 모 심기? 다른 작물을 갖다가 심음으로 해서 또 물을 대물로 해서 불필요한 비료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흘러나가게 하게끔 필히 모시기를 합니다. 수박 잔해를 말려 수거한 후 하우스 비닐만 철거한 상태로 밭에 물을 대 모내기 작업을 한다고요? 모내기가 수박의 연작 장애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수박 품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수확 후에 논을 갈아 엎어가지고 볏짚을 썰어 넣어야 미생물 번식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기물 공급이 되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토양 관리가 돼야 고품질의 수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농사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토양 관리. 벼농사로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벼 수확 후 벼집과 우분 퇴비로 땅심을 올리는 것이 수박의 크기와 당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벼농사로 연작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순환 농법으로 토양을 관리하라. 얘네들 또 왔네. 아. 누군지 달갑지 않은 손님이라도 왔나 했는데 혼자 있는 부자농부의 아내. 아니 저기요, 지금 대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얘네들 또 왔네. 약 치야 되겠는데. 총체가 너무 많은데. 총채? 먼지 토는 총채요? 총체벌레라는 건데 이게 너무 많으면 수박이 못 쓰게 돼요. 제일 골치 아픈 벌레라 이게 이 총체벌레라는 게요. 작물을 갈변시키고 기형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2차 바이러스 병까지 유발하는 대표 해충 총채. 총체 너무 많다. 약 치야 되겠다. 또? 봤나? 바글바글바글바글한다. 그럼 어떡하지? 지금 약을 치면 되지 뭐. 총채벌레가 수박밭에 난리법석을 치고 있대도 태연하게 약을 주지 않은 부자농부. 뭐 세상 어려울 게 하나 없네요. 총체 약하고 진딧물 약을 방제를 하려고 지금 약을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물 20리터에 얼마 넣어놨고 희석 배율을 적어놨기 때문에 꼭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농사는 기본에 충실만 하면은 농사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원칙. 부자농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원위치. 작물에는 안전하고 해충만 박멸하려면 요령을 피울 수가 없답니다. 여러 가지 약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를 계속 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3일 간격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내려는 욕심보다는 꾸준함과 세심함이 병해충을 이기는 지혜. 사흘마다 다른 방제액을 뿌려대니 이길 장사가 없겠죠. 미안하지만 총채 안녕. 부자농부가 방제하는 사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아내. 아이 참나,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우리 아저씨는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는 좋아요. 부부는 함께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데 아유 25, 33 어느새 32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고했어요. 한 잔 받으시오. 술이가. 술 안 이러더라도.
오늘 시원하니 날이 좋다.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더 깊어진 세월, 맑은 날보다 굳은 날들이, 웃는 날보다 눈물 훔치던 날들이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했습니다. 톱밥 제조 시설을 조그만 공장을 했었는데 97년도부터 IMF가 터져가지고 그래 원자재 수급이 안 돼가지고 저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결혼 한 7년 차 정도 됐겠네요. 7년, 8년 차. 예. 힘들었죠, 그때는. 그때는 애기들도 어리고,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빚도 많이 지고 그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톱밥 제조 공장의 문을 닫고 빚더미를 나는 채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떠밀리듯 내려온 고향. 가장으로서 막막하기만 하던 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땅을 빌어 수박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지인들이나 어른들이 이웃분들이 수박 농사를 한번 해봐라. 이래 이제 권유를 하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막막했지. 근데 나는 전혀 그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여자들은 안 해도 된대요. 혼자서 하면 되니까 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래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탁 심어놓고 정식해놓고 15일 지나니까 부르더라고, 저를. 이거 어서 해야 되겠다고. 농업의 농자도 몰랐던 부자농부 부부. 무작정 땅을 임대한 후 하우스를 짓고 농자재를 구입해 살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빚에 빚을 더한 무모한 도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박한 시작이었습니다. 덕분에 요령을 피울 새가 없었습니다. 주변 농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기분만 하자는 일념으로 땅심을 끌어올려 지은 첫 수박 농사의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 그렇게 한 해 한 해 묵은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또 우리도 또 많이 노력을 했고. 첫 수확할 때 수박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 땅이 없으니까네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되풀이 되다 보니까네 수입 면에서는 많이 이제 줄었죠.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수박 농사 덕분에 귀농 10년 만에 사업 실패의 빚을 다 청산하고 6년 후 첫 자신의 땅을 갖게 된 부자농부. 그 후로도 조금씩 농지를 넓혀갔답니다. 올해 2025년 4월 달에 또 구입을 했고 2023년도에 또 구입을 했고 총 23마지기. 4,600평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서울에는 빌딩 사면 기분 좋지만 여기는 토지를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웃으며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원해서 작업하기 좋네. 대표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네, 수박 상차하시는 분들. 아니, 왜 직접 안 하세요? 제가 직접 못하죠. 왜요?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제가 다 합니까? 오늘 수확할 수박은 하우스 5동. 수박 하나의 무게도 무게지만 꽁꽁 숨어있는 수박 개수가 어마어마하답니다.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수확할 양이. 동수로는 10석동. 이게 이기작을 하는데 2번 수확을 하니까 한 15,000개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500개의 수박을 실을 5톤 트럭이 하우스 입구에 떡 자리를 잡으면 드디어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됩니다. 풀더미에서 보물 찾기라도 하는 것 같은 수박 수확. 이게 수확도 요령이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요 꼭지 부분이 있는데 요 정도로 가위를 잘라요. 꼭지를 넉넉하게 잘라 상품성을 잃지 않는 것이 관건. 그런데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 줄무늬가 선명해야 한다, 배꼽이 작아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어떤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자, 익은 수박은 이렇게 때렸을 경우에 아주 맑은 소리가 나야 수박이 잘 익은 수박입니다. 맛도 좋고 당도 좋고.
수박 좋아요. 내 거지만은. 피디님 한 개 드릴게. 가져가세요. 한 개 드릴게. 맛있게 잡숴보세요. 엄청 무겁죠? 예? 수박 엄청 무거워요. 예, 그게 한 9kg 나갑니다. 이게요? 예, 9kg요? 예. 고기보다 엄청 무겁죠? 공짜 수박이 농풀째 들어왔네. 꼭지를 자른 묵직한 수박들을 길목에 대기시키면 자 수레가 들어와 아이를 안듯 품에 안아 수레에 차곡차곡 좋기 200kg은 되는 수레를 리듬 타면서 밀고 가면 아이고 오르막도 쭉 가뿐합니다. 기술이 대단하시네. 비싼 수박이니까 꼭지 안 상하게 살살 해. 예. 수박 이거 비싼 거다. 알았어요. 천천히. 그런데 대답과 달리 어휴 농구공 던지도 수박을 던져 올리는 작업자. 게다가 그걸 또 한 손으로 받으시네. 야, 열 맞춰 세워놓고 하나 더. 어머 한 손으로 참나? 이게 쉬워 보여도 아무나 덤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쌓는 방법이 순서가 뭐가 있나 봐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 없으면 못해요. 이거 최소 4, 5년은 최소 3년은 배워야 돼. 처음 치를 때 중요해요. 이렇게 자리를 맞춰야 되니까 꼭지를 안 보고. 와, 9kg 수박을 위로 던지고 위에서 한 손으로 받아 정렬하고 수박을 실어 나르고 너무도 고된 수박 출하 작업이 날이 저물어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수박 한 조각의 시원함이 그냥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네요. 아이고야, 가로등 불빛에 의지한 막바지 수박 상차.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유. 다음 날 수박 트럭이 선별장에 들어섰습니다. 야, 5톤 트럭인데 그냥 빼곡하네요. 늦은 밤까지 쌓았던 수박을 다시 하차시키는 작업. 이동 레일에 올려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게 중요해요? 수박 선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하고 외관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색깔도 좋아야 되고. 트럭에서 내린 수박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며 자동적으로 크기별로 선별되는데요. 이때 그보다 더 중요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별 과정에서 무조건 당도가 좋아야 됩니다. 아니 이 멀쩡한 수박들을 일일이 쪼개서 당도를 책정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어떡해요? 이 기계가 비파괴 당도기입니다. 비파괴 당도계요? 말 그대로 비파괴, 수박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당도 측정이 되는 기계입니다. 수박을 깨지 않고 두꺼운 수박 껍질 속 과육의 당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 이렇게 따봤는데 삼각형으로. 이 안에 보시면은 근적외선이나 레이저를 빛을 쏴서 흡수되는 빛을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던 소음맛까지 이제는 과학이 대신 확인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참. 고당도, 당도가 높은 수박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함안군에선 비파괴 당도계를 거쳐 12브릭스 이상인 수박이 선별되면 농가에 고당도 수박 한 개당 2,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총 지원금 1억 원 중 10%가 넘는 1,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부자농부. 과연 올해도 영예를 지킬 수 있을지? 어디 보자. 우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13브릭스 나오네요. 13브릭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올해도 고당도 출하 성과급 1등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하하.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비파괴 당도계로 측정한 고당도 수박으로 수익을 올려라. 늘 땀의 가치를 보상받게 해준 수박을 둘러보는 부자농부. 여기 몇 킬로가? 5킬로가? 4킬로? 이거 5킬로네. 아유, 보시기만 해도 뿌듯한가 봅니다. 좋다. 그때 부자농부 곁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 부자농부의 수박에 관심이 많아 보이시는데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제주도에
호텔이라든지 좋은 곳에 납품하는 바이어입니다. 이 현장에 직접 이렇게 와서 보시는 거예요, 수박을? 네, 저는 현장에서 선별 과정이라든지 물건을 보고 좋은 거는 큰 대기업에 납품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별전 트럭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자농부 수박의 1호 팬이랍니다. 뭐 옆에 계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제가 탐이 나고 물건 상당히 좋아요. 네,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찬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도 탐내는 부자농부의 고당도 수박. 선별 후 판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좋은 품질 생산만 하면은 농협하고 조공에서 전국 각지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공판장 시세에 준해가지고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농부가 수박으로 올리는 한 해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예, 수박 생산 판매로 1년에 2억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수박 판매로 연 매출 2억 3천만 원. 수박 납품을 마치고 돌아온 길. 아내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닮은 꽃이 있네. 아이고 꽃길만 걷게 해준다 약속했지만 차갈길도 꽃길처럼 걸어온 아내. 자기 얼굴이 꽃보다 아름다워. 꽂힌다, 여기. 꽂히나? 수학 끝나면 뭐 하세요? 수학 끝나고 모신기 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놀러 네, 손잡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또 건강검진도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또 한 해 잘 익어가는 거죠. 뭐 크게 바랄 것도 없습니다. 둘 다 건강하게 많은 양은 아니래도 적은 양의 농사를 계속 짓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죠. 근데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왜 해?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나? 금연하세요, 금연. 이렇게 웃고 함께 걷는 오늘이 또 다가올 내일이 그저 행복입니다. 그래서 더 없는 부자입니다. 강주홍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수박 판매로 연매출 총 2억 3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벼농사로 연작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순환 농법으로 토양을 관리하라. 둘째, 비파계 당도계로 측정한 고당도 수박으로 수익을 올려라. 비법 확인. 정직하게 기본을 지키는 강주홍 변해선 수박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품질의 수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웃는 날들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